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금요일장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도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전일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력하게 쏟아지면서 시장이 쉬어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다만 어제도 오늘도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건 장중의 낙폭을 오후장 들어서 조금은 회복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룹사를 보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하고요. 특히나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은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현대차의 아틀라스 시연 영상의 캡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계체조 선수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도의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이 공개된 뒤에 시장에서는 또다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현대차가 로봇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피지컬 AI가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차분히 확인을 해보시죠. 피지컬 AI란 물리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를 뜻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AI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GPT나 제미나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생각해서 대답해주는 AI가 많죠. 근데 이제는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로봇 같은 형태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피지컬 AI 안에 로봇이라는 섹터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지하고 또 두뇌로 실제로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제어와 실행과 플랫폼까지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넘어서 제조와 물류 그리고 리테일, 가정까지 다양하게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우리 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산업 섹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시장에서는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 분야 중에 하나인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확대 규모를 보게 되면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2026년 지금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이 시장이 28년에는 140억 달러 그리고 30년에는 300달러가 넘어서고요. 35년,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1,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더 스며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시장이 커지는 것에만 지금 분위기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 제조업과 관련된 기대감 또한 역시나 피지컬 AI 시장이 보다 더 빠르게 우리 시장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핵심은요, 리쇼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 결과 대미 투자 계획을 보게 됐을 때 9조 6억 6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 빅테크의 자본까지 포함되게 된다면 최대 11조가량으로 미국에 돈이 들어오는 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는데 정말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있고 공장을 운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조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 이 양면의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제조업에 투입할 인력, 기술직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또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 공급망에도 지금 굉장히 제조업의 붕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이고요. 기술적으로도 데이터 자체가 조금 노후화가 돼 있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옛날의 시스템으로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그 회사의 규모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요. 500명 이하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의 수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대기업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새롭게 짓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비어있는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고 조금 더 고도화된 체계로 공장을 운용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미국에서 리쇼링 정책 안에 피지컬 AI가 보다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증시까지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양산형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더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신을 L자로 만드는 이 기계체조 동작 LC 자세를 약 5초간 유지하게 됐고요. 물구나무를 서는 듯한 자세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월 5일 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중에 팔 수 있는 양산형 아틀라스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주목을 한 것인데요. 그 플란체 자세, 물구나무 자세부터 LC 자세까지 30초 동안 연속적으로 동작을 수행했다는 것에 시장은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틀라스의 스펙상 하중 능력을 보게 되면 순간이 50kg이고 지속됐을 때 30kg이다라고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아틀라스의 전신 무게는 90kg이고요. 이러한 무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세를 수행을 했다라는 것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걷고 물건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균형 잡힌 자세가 가능했고 정교한 자세 시연이 가능했다라는 것에 시장은 놀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 그룹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요. 단순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를 개발하는 것에만 환호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현대차의 밸류 체인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를 개발하고 있고 현대차가 그 키를 잡고 로봇 플랫폼과 양산 전략을 주도적으로 짜내고 있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나 부품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오토에버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비스, 위아 무벡스, 로템까지 단순하게 로봇을 만드는 것을 그쳐서요. 공장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고 이게 방산과도 연결돼서 기술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로봇이 실제로 양산이 된다면 보다 더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 수 있을 만큼 현대차의 촘촘한 밸류체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죠. 여기에다가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풋옵션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일부를 매도하고 현재 한 9.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6월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듯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기간 2차 시한이 도달하게 된다면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현대차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시켜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지분 9.5%를 당장 사들이기에는 현대차의 재무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장을 해서 얻게 되는 돈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 사업으로 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8년까지 아틀라스를 연 3만 대가량 미국에서 만들 거다라는 계획을 현대차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때 단순히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로봇이 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제어 부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막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돈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스닥 상장이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6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또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역시나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본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추진단의 인력을 확충한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려왔는데요. 우선 24년 말에 이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른바 삼성 로보틱스라는 별명을 갖게 되기도 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시장의 강자로 꼽히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제조용
협동 로봇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공장에 투입될 로봇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4월 말부터 이달 들어서는 사내에 인력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고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 로봇 시장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인력 풀을 늘리고 있다는 걸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조형 로봇에서 시작을 해서 홈과 리테일까지도 로봇 분야를 올해 좀 적극적으로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로봇 시장의 수혜를 완성 로봇에서 부품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행이 43% 그리고 통합이 34% 인지와 제어 두뇌까지 여러 가지 분야의 기술력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집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외관상 하드웨어 쪽에서 돈이 많이 차지하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추에이터는 로봇을 움직이는 관절의 역할을 하는 데 원가 가운데 최대 6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액추에이터의 내재화에 성공을 했거나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죠. 액추에이터는 이 감속기나 모터, 베어링과 같이 점점 더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이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부품과 구동부 이 액추에이터 쪽을 보시게 되면 현대모비스와 SPG, SPB테크,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소프트웨어라든가 완성 로봇과 관련돼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삼성의 최대 주주로 있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로보택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로봇 종목들 정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과 이란의 이 협상 관련한 노이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미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 영향 받아가면서 오늘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오전장 대비해서는 현재 구간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7,30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현재 7,450선까지 회복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급등했던 만큼 오늘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간밤 미국 증시에서 ARM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나 영향받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에 약보합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 낙폭 축소하면서 강보합 전환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1199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는데 오늘 1200선 복귀에 성공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간 코스피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3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현물시장, 선물시장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4조 이상 지금 팔자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3조 4천억 원 이상, 기관이 1조 1천억 원 이상 매수세 유입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5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경우에는 그동안 매도 포지션을 줄곧 취했었는데 오늘은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키워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와 삼성에서 로봇 관련한 소식들 나오면서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미래 로봇 추진단에서 인력을 확충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기술을 언급했었고 또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력 확충을 통해서 상용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도 오늘 아틀라스 관련한 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관련주들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 오토에버가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현대 무벡스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1% 급등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한국 PIM의 경우에는 14%대 급등,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12%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 현대차가 9%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APR을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던 APR이 1분기에도 이 기록을 경신하면서 오늘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연간 매출 2조 원 후반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왔던 APR인 만큼 3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교보증권으로 현재 55만 원 제시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뷰티스킨이 15% 급등하고 있고요. APR의 경우에는 8%대 43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6.7%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펌텍코리아 3.9%, CJ의 경우에도 3% 안팎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APR 관련 소식입니다. K뷰티 대장 APR 역대급 실적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지난 1분기 잠정 실적 내놓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단일 분기 최대 규모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6%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5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급증했고 매출도 123% 급증한 5,934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해외 국가별 매출이 두드러졌고요.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9%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의 성장세도 눈에 띄었는데 미국에서의 매출액 2,4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무려 250%로 잡혔고요. 전체 해외 비중 안에서의 비중도 가장 높은 수준,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의 성장세도 눈에 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내놓은 증권사들의 리포트들 살펴보면 또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교보증권에서 55만 원까지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화장품의 초과 수요와 수익성 개선, 지역 확장의 콜라보가 확인됐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54만 원까지 목표 주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는 2조 원대의 브랜드 반열에 진입했다라면서 글로벌 메가 브랜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APR의 성장은 끝이 없다면서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성수기 진입 및 유럽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기업 가치 반등이 점점 더 기대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 51만 원까지 또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화장품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APR 7%대 강세 43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한국콜마도 1분기 실적, 분기 기준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7%대 강세 흐름 역시나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안에서는 뷰티, 스킨, 마녀공장 같은 종목들 오늘 흐름 돋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에이블 CNC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현대차 그룹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좀 주춤했던 사이에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판매 고속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기차 캐즘 여파 속에 지난 1분기 전 세계 전기차 인도량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이 10대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시장 점유율도 기존의 3.3%에서 4.1%로 확대됐습니다. 미국 등 주요 전략 시장에서 판매가 탄력을 보이면서 이러한 고성장세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타났습니다. 판매율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걸까요? 주요 기업과 함께 비교를 해보자면 현대차가 17만 대를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 22%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이 밖에 중국의 체리가 15만 대로 8.5%대 성장,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에도 35만 대로 가장 많이 팔긴 했지만 4.5% 성장세에 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비롯해서 자동차주 전반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6% 급등세,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해주고 있고요. 한국 PIM, 한라캐스트와 같은 코스닥 자동차 부품주들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8%대 강한 시세 오후장 안에서도 유지해주는 모습, 기아도 동반 4%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편의점 업계에서의 투톱, 나란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지난 2026년 1분기 실적을 좀 비교해 보자면 GS 리테일이 2조 원대 매출액, 2조 8천억 원대 매출액 기록하면서 3.8% 전년 동기 대비 성장 이뤄냈고요. BGF 리테일의 경우에도 2조 1천억 원대 매출액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각각 583억 원, 381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 68%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GS 리테일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3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리뷰에서 곧 빛을 발할 신선식품 강화 전략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번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이 신선식품 강화 전략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공식품 대비해서 신선식품의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초기 GPM에 부담이 됐다라는 평가고요. 이렇게 향후 외형 성장에 신선식품 강화 전략이 결국에는 기여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적 전망치 상향과 함께 주가 리레이팅 요인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관련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GS 리테일 오늘 가장 강한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9% 넘게 오르면서 2만 5천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BGF 리테일도 호실적 영향으로 3%대 강세입니다. 이마트도 4%대 오름세, 유성 TNS도 장중에 또 상승 전환한 모습이고요. 롯데지주는 오늘 소폭의 약세 구간 1%대 조정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판을 통해서 오늘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APR도 눈에 띄고요. DLENC, 현대건설과 같은 건설주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롯한 로봇주도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는 상황. 첫 번째로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특징주 열어볼게요. 네, 금호 석유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리포트 내놓기도 했습니다. NB 라텍스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금호 석유화학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21년도에 정말 역사적인 실적을 기록을 한 기업이죠. 22년도에 매출이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을 2조 4천억을 낸 기업인데 24년도, 25년도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들어 한 2,700억 내외가 좀 나왔죠. 1분기 실적이 이제 경기 둔화와 업황 악화로 전년 대비해서 50%가 감소가 됐다. 근데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과연 금호석유화학의 전년 동기 대비 50%나 감소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의 50% 마이너스를 어떤 식의 어떤 그 근거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해서는 50% 감소를 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3,700%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이 주가 흐름을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1조 7,800억의 매출과 영업이익 594억 원 정도 일단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게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바닥을 잡았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증가율이죠. 사실 전분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기저효과 때문에 3,700% 이상의 증가하는 것을 보여줬을 텐데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천연 고무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반사이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합성 고무를 주로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천연 고무와 사실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이어 같은 데에는 우리가 천연 고무, 합성 고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천연 고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금호석유화학이 만드는 이 합성 고무 가격이 반사적으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그 금호석유화학에 많은 수익이 좀 되는 거죠. 라텍스 장갑, 우리가 보통 라텍스 장갑하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면 라텍스 장갑이 코로나 때 굉장히 좀 많이 쓰이긴 했었죠. 이제 수술할 때 쓰는 이제 의사들이 끼우는 아주 팽팽한 장갑 같은 걸 라텍스 장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이제 요리할 때 고무 장갑 대신에 보통 셰프들이 많이 쓰는 장갑이 있잖아요. 그걸 라텍스 장갑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중국 제품에 많이 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좀 이채로운 분들도 있죠. 최근에 건설주들 중에 상승으로 따졌을 때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대우건설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9배, 10배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금호석유화학이 대우건설 지분도 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긴 흐름으로 봤을 때 21년도죠. 이때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분의 1 정도, 조금 한 9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2,700억대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것 치고는 일단은 사실 주가가 좀 덜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금호화학은 우리가 LG화학,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업스트림과 관련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어떤 화학 쪽의 경기를 많이 따르진 않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위에 있는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3대장이라고 했을 화학주 대장주들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스트림 NCC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납사에서 나프타에서 이제 에틸렌을 뽑아내는 기업들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가 흐름을 상당히 보여줄 가능성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 보면서 한번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선의 외국인들이 작년 한 8월 달 정도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좀 샀다 8월 달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데다 선을 제가 한번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금호석유화학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한 15만 원 정도 부분이 될 텐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이 15만 원, 16만 원 라인만 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좀 제자리 돌아가는 흐름을 보여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난 분기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것은 비록 기저효과지만 일단 금호석유화학의 실적과 주가의 저점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할 확실한 근거와 명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화학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또 다른 레벨 보여줄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골라주신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심택을 골라주셨네요. 인쇄 회로 기판 PCB 제조 기업입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 중 하나이고 1분기 호실적도 발표한 데 이어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심택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좀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분석하는 모든 어떤 리포트와 자료들을 봤을 때 근거를 하나로 이제 귀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얼마를 벌 거니까 펄을 몇 배를 적용하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갈 것이다. 요게 이제 근거인데 사실 심택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보여줬었던 정말 엄청난 영업이익, 22년도에 심택의 영업이익이 3천억이 훨씬 넘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중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최고 실적을 보여줬던 22년도보다 벌써 이제 2배 이상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주가 흐름을 실적으로 이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심택 같은 경우는 시장에 투자자들한테 과연 어떤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하면서 주가 흐름을 이렇게 올려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소캠인데요. 심택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이 모바일 쪽 기판에 좀 치중을 하다가 상당히 손실이 좀 컸다가 최근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택은 실질적으로 이제 메모리 3사의 소캠2 기판을 퀄테스트 통과한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타이틀을 좀 갖고 있죠. 이걸 이제 근거로 삼으면 소캠2의 시장이 커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소캠2 기판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템의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올해 심택 같은 경우에 소캠2만 봤을 때 소캠은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모듈이죠. 메모리 모듈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제 PC 같은 거 이제 열어보시면 이렇게 긴 D램이 들어있죠. 반도체 D램이 땅땅땅땅 박혀있고 그게 이제 D램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서버에 들어가는 어떤 엔비디아 쪽에서 만든 특화된 이제 모듈 형태죠. 소캠2 매출이 올해 1,100억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심택의 전체 영업에 대해서 소캠2 매출이 1,100억이라고 한다라면 이것만 갖고는 사실 주가 상승을 설명이 좀 힘들죠. 크진 않죠. 심택이 매출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시장 기대치보다 좀 잘 나왔죠. 왜 잘 나왔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환율도 굉장히 좀 좋았고 서버형 메모리 모듈 매출 증가로 기대치를 상회를 했다. 자, 일단 뭐 137억이 정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22년도에 영업이익 3천억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 137억 갖고는 사실 갈 길이 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심택이 시장에서 이제 숫자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사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발표되는 당일날은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긴 해도 결국엔 2분기 실적을 주가가 따라가기 때문에 2분기 예상 실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640% 증가한 402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1,000억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22년도에 제가 역사적인 심택의 영업이익이 나온 날이 22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3천억이 훨씬 넘었고 올해 이제 1,000억 정도 혹은 1,000억 초중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 있죠. 일단 숫자보다도 기대치가 너무 크게 작용한 듯한 모습인데 이건 지금 시장 상황상 나쁘다고 볼 수 없죠. 특이한 부분은 수급 한번 보시면 위쪽에 외국인, 근데 빨간색 선이죠. 하나색 기관 수급 보면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기판주 중에서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수급으로 바로 나와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잘 가는 주식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뭐 빨리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뭐 것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심택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 대비해서 어떤 높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시장에서 그만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홀딩으로 가시는 게 좀 합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많이 올라왔지만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도 좋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지수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반도체 잘 갔고 또 자동차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 또 다음 주에 잘 갈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착 종목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네, KMW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올해 한 1월 달 정도로 좀 기억을 하는데 1월 달에 이제 저희 코너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걸 기억을 합니다. 매년 연말 되면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 10위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발표가 많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이제 올해 말 되면 통신주들이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리스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포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이솔루션도 좀 잘 갔고 KMW는 조금 덜 갔기 때문에 오늘 KMW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광통신 관련주들 시장에서 뭐 굉장했죠. 테마 타면서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규모만 본다라고 하면 광통신보다 5G, 6G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KMW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5G, 4G를 거치면서 이 통신 장비를 납품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이라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G,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5G에서도 그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월 달에 미국 주파수 경매, 이것 때문에 이제 통신주를 사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일단 6월이 아직 좀 안 됐기 때문에 기대감, 그다음에 6월 달에 주파수 경매 후에 통신사들의 어떤 그 자본 지출로 인해서 장비주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를 통해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버라이즌이나 AT, 그다음에 에릭슨 관련돼서 미국 통신 3사 매출은 이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사실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2027년도까지 미국 수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KMW가 통신에서 앞에 숫자가 바뀔 때 4, 5, 6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때 주가나 실적이 컴터 점프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통신주 대비해서는 덜 올랐죠. 자, 일단 올 초에 가격이 8,000원이 처음 8,000원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33,000원까지 일단 잘못 봤네요. 올 초에 15,000원이었었는데 지금 3만 원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올해 상승률은 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오이솔루션이나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당히 덜 올랐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KMW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어떤 광통신에서 좀 밀려서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에서 뒤쳐져 있었던 부분이 앞으로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몇 안 되는 통신 기업 중에 KMW가 원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이제 현재 가격을 매수가로 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 가격은 3만 원으로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올해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주파수 경매 개시에 따라서 가장 큰 국내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통신 장비주 전반 더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또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한때 중국 가전시장을 휩쓸던 삼성. 중국은 우리가 삼성을 밀어냈다고 말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중국 TV, 생활 가전시장 철수를 공식화하자 중국 매체들이 기다렸다는 듯 자화자찬에 나섰다. 중국 펑파이 신문과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올라가며 삼성 같은 외국 브랜드가 밀려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하이센스 TCL, 샤오미 하이얼 등 토종 브랜드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삼성전자 TV의 중국 오프라인 점유율은 3%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 업체들의 TV 시장 점유율 합산은 94%를 넘겼다. 중국 전문가들은 현지화 실패와 경쟁력 약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삼성의 철수를 중국 제조업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낮아진 완제품 시장 대신 반도체, AI 첨단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다음 성장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제 섹터 대 섹터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 또 하락하는 섹터에서 또 좋은 종목까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섹터 대 섹터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연진 대표님은 또 어떤 섹터 대 섹터, 올라가는 섹터와 하락하는 섹터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 뭐 사실 오늘 월요일, 수요일에 이번 주에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10% 넘게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의 휴식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가 오르고 내리는지 일단은 첫 번째 섹터 대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첫 번째 상승하는 섹터는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잘 가죠. 현대차 그룹주들이 잘 가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로봇주들도 함께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결정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면서 LG전자도 로봇과 엮여 있죠. 최근에 뭐 T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이번 주에 굉장히 강력했던 반도체 업종, 반도체 섹터가 오늘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밑단의 소부장에서는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 뜨거운 섹터죠. 로봇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도 로봇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로봇 섹터 지금의 상승, 이제는 추세적으로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겠어요? 네, 반도체가 잠시 쉬어가면서 로봇 섹터가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이유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본다면 삼성에서도 2030년 정도에는 제조 라인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라는 걸 사실을 밝히면서 이 부분이 강세로 좀 나타난 이유가 됩니다. 이 관련된 삼성 관련한 로봇 업종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관련 업종들이 전부 다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 소식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가면서 그룹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으로 본다면 반도체 강세 이후에 잠시 쉬어갈 때 다음 섹터를 찾는다면 그중에 가장 강한 섹터가 이제 로봇 섹터로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당시에 이제 뭐 제조업 관련한 부분에서도 로봇의 중요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I가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걸 꼽는다면 뭐 이게 챗 GPT 같은 언어 관련한 모델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로봇이 가장 그 정점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로봇 섹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로봇 섹터가 강세에서도 약간의 그 편 가르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뭐 현대차 그룹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삼성그룹 관련한 종목도 강세를 나타내는데 비해서 뭐 그동안 좀 테마성으로 올랐었던 종목이나 약간 부실하다라고 실적이 증명됐었던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 상승세가 약하거나 아니면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는 정도의 흐름도 나타내면서 약간의 양분화가 되는 이제 그 옥석을 가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되는 그 구분점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봇주들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로봇주가 간다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차별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게 오늘의 중요한 로봇주 안에서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제일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삼성 로봇 라인도 함께 좀 올라오고 이 외에 로봇 부품주들도 같이 올라오는데 실적이 이제 안 받쳐준다거나 약간 테마성이 있었던 로봇주들은 확실하게 오늘 좀 온도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같은 로봇주 안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라는 건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로봇주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잘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하락 섹터입니다. 섹터 대 섹터 하락 섹터. 오늘은 반도체가 쉬어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하락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긴 합니다. 장 막판으로 오니까 SK하이닉스는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이 조금씩 막판 가니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나현진 대표님,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초반에는 이제 반도체들이 오늘 좀 힘이 약했다가 점점점 좀 회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반도체에 더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의 스탠스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요 반도체는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외국인의 매도세 같은 경우는 네. 단기간에 그 집중된 과열 현상에 의한 이제 매도세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 1분기에 증명한 실적과 2분기에 기대되고 있는 실적 사이에도 좀 더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싸다. 14배에서 20배 정도 사이 그를 오가는 정도 PER 정도 수준에서는 다른 빅테크 종목들에 비해서도 이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글로벌 시장에서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보여줬던 상승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과열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이격도를 좀 많이 넓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또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 또한 그저께 보여줬던 전전일에 보여줬던 강세를 본다면 눈에 띄게 유독 과열된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단기 과열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조정세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약간의 조정 흐름은 나오지만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도 또 한 번의 상승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기판, 장비를 포함해서 여러 후공정 관련해서도 다 같이 올라왔었던 걸 볼 때 대형주의 조정폭은 작겠지만 같이 올라왔었던 중소형주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폭은 조금 커질 수 있고 조정폭도 좀 더 기간도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이번에 쉬어가는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숨고르기 구간의 마무리라고 본다면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어닝 나올 수 있는 그 어닝 예상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2분기에도 HBM을 포함해서 D램의 가격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판매량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이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경우를 지켜봤을 때도 그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가 집계되는 정도까지만 두고 보아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추세 전환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오늘 하락 섹터로 꼽았던 부분은 단기 과열 구간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그리고 이격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까지 봤을 땐 하락 섹터에 대해서도 좀 하락 섹터로 두고 약간의 기간 조정, 숨고르기 구간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일부에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너무 놀라서 월요일, 수요일 상승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게 포트를 포화시켰다, 포트를 뛰어넘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또 다시 힘을 내면서 결국에는 코스피는 또 7,50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하나 골라볼까요? 이 중에서 오늘은 그래도 로봇주들에 대한 또 시청자분들 관심이 많으니까 상승 종목 중에 하나 종목 분석해 볼까요? 네, 특징주로 본다면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관련한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현대차 그룹이 오늘 올랐던 부분으로 본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관련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상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전망이 갈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빠르게 상장을 해도 좋지만 만약에 빠르게 상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의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돼서 지분 인수를 더 가져갈 수 있고 인공지능과도 이제 지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후에 사업 모델을 좀 더 확장해서 상장을 하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에서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빠르게 상장해도 좋고 빠르게 하지 않아도 좋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상장하고 이슈화돼서 주가가 좀 더 반영을 먼저 하게 되면은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현대차 그룹이 좀 강세를 나타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을 특징주로 꼽기보다는 오히려 주목을 좀 더 받지 못했지만 엔비디아와의 이제 협업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의 그룹 전환까지 놓고 본다면 LG전자를 이번에는 특징주로 좀 꼽아볼 수 LG전자요.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예, LG그룹 관련해서는 이제 로봇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모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모터 기술에서 1위를 하고 있는 LG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가장 로봇 부품 중에서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와 액추에이터입니다. 배터리는 이미 그 LG그룹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액추에이터 부분을 내재화해서 LG전자에서 출시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지난번 엔비디아의 방한 시에 LG전자와 미팅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의 그룹 전환을, 대전환을 좀 더 포커스 맞춰보겠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전이나 전장 부품 부분에서의 실적은 상당히 잘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로봇주의 가장 약점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랬지만 로봇주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재무적으로 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우려감이 항상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G전자가 로봇 관련해서 출시를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다고 하고 액추에이터 관련한 부분을 내재화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룹의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더해지면 로봇주 중에서도 약간의 대장주 성격을 띌 수도 있다라는 전망으로 LG전자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현대차 그룹주도 뭐 워낙 좋지만 오늘 또 너무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선을 약간 돌려서 LG전자도 로봇주로서의 모멘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 하락 섹터 대 섹터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승하는 섹터는 전력 인프라, 전선. 역시 뭐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선주들이 오늘 또 뜨겁죠. 전력기기들은 좀 쉬고 있고요. 또 반면에 원전주들은 어제 갑자기 오르더니 하루 만에 또 바로 또 쉬어가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둘 다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온도는 약간 다릅니다. 전력 인프라 전선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대표님? 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변압기가 먼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효성중공업을 포함해서 LS 일렉트릭 같은 초고압 변압기 관련한 종목들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를 새로 설치하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상당히 큰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따라붙을 수 있는 부분은 초고압 케이블이 들어서게 되고 데이터 센터용으로 초고압 그 전선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LS 전선이라던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다음번 후속 주자로 이제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보이고 있는 전선주의 특징 중에서는 이런 초고압 케이블하고는 상관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상당폭 많이 올라가면서 가온전선, 대원전선 같은 이제 중소형 전선주 그리고 고압 케이블 외에도 베트남 쪽에서 전선 그 공장을 돌리고 있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과열 구간에 들어선 부분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전선이나 LS 그룹 이제 LS 전선은 이제 아직까지 분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LS 종목을 본다면 이 두 종목의 상승 흐름은 안정적으로 계속 초고압 케이블 관련해서 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폭은 가져가고 있지만 그 외에도 가온전선 같은 경우가 좀 특징적으로 이제 초고압 케이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력 인프라를 깔 때 초고압 케이블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전선 교체 수요가 항상 나오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의 전선 수요도 같이 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는 가져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유독 두드러지게 마치 변압기가 올라갈 때 초고압 변압기를 하지 않는 변압기 회사들이 상한가를 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그 전선주에서도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전선주를 꼽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가격 부담도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변압기 관련해서 그 인프라 교체 수요까지 받게 된다면 초고압 케이블의 마진율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서 대한전선이나 LS 그룹주 그러니까 지주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선주들이 특히 좋은데 약간은 과열의 기미가 있다. 초고압 케이블 쪽으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하락하는 섹터 원전주입니다. 원전이 어제 다시 또 튀더니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또 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원전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다시 한번 원전 사고가 나오게 됐고 원전 건설이라는 업계의 특성을 한번 살펴본다면 원전은 건설해서 수익 구조화하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주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유럽권에서의 수주나 뭐 미국 외적으로의 수주에서도 수익성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원전의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던 부분은 원전에 들어가는 터빈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갔는데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전의 이런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한계점은 분명히 해두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원전은 좀 하락 섹터에 오늘 좀 올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투자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 그게 실적으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한 번쯤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대 섹터 오늘 이번에는 하락하는 그래도 원전주들 중에서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라든지 위치에 있는 종목 뭐가 좋을까요? 원전주 관련해서는 약간 이제 하락 섹터 중에서는 우리 기술을 좀 지켜봐야 우리 기술?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주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우리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가스터빈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꼭 원전에 한정돼서 볼 필요는 없는 좀 우량주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기술은 원전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측면이고 원전 제어 계측을 국산화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거나 원전에 대해서 이슈 그리고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 기술이 가장 민감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오늘같이 하락 섹터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기술이 좀 더 하락폭이 좀 크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많이 올라가 왔습니다. 올해에만 뭐 2,500원 정도에서 25,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부담도 여전히 피할 수 없다는 점까지 지켜봤을 때는 원전이 하락 섹터로 전환을 크게 했을 때는 또한 민감하게 하락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섹터 대 섹터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종목을 하나씩, 하나는 LG전자, 하나는 이 우리기술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LG전자는 우리가 너무 과열돼 있는 로봇주들에서 약간은 시선을 바꿔서 또 다른 시각으로 앞으로 더 로봇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G전자를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 중에서는 약간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함께 좀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상승하는 하락하는 섹터에서 각각 종목 잘 한번 시청자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과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코카콜라 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빨간색 로고. 사람들은 이 음료를 행복의 상징이라 부르지만 그 시작은 지독한 통증과 중독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생존용 자양강장제였습니다. 약국의 약장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정복한 이 검은 액체, 바로 코카콜라의 이야기인데요. 1886년 미국의 약제사 존 펜버턴은 남북 전쟁에서 입은 깊은 상처로 매일같이 비명을 지르며 살았습니다. 그가 통증을 잊기 위해 선택한 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이었죠. 하지만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더 잔인한 중독이었습니다. 펜버턴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모르핀을 대체할 신경안정 자양강장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초기 레시피는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코카인 성분이 포함된 코카잎과 카페인이 가득한 콜라 열매. 펜버턴은 이 검은 액체를 뇌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우울증과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기적의 약이라 홍보하며 약국에서 한 잔에 5센트에 팔기 시작했는데요. 탄생 당시 코카콜라는 음료수가 아니라 지친 영혼을 달래는 액체 치료제였던 셈이었죠. 하지만 이 자양강장제가 대중적인 음료로 진화한 건 시대의 역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을 덮친 금주법 열풍으로 술을 마실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술 기운을 대신할 강력한 각성 효과를 원했습니다. 펜버턴은 와인을 빼고 탄산수를 섞어 청량감을 더했고 약으로 마시던 씁쓸한 액체는 순식간에 미국인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짜릿한 즐거움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오늘날 코카콜라의 기업 가치는 수백조 원에 달하지만 그 핵심 비법인 7X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레시피가 적힌 단 한 장의 종이는 애틀랜타 은행 금고에 엄중히 보관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고통을 잊기 위해 만든 한 약제사의 처절한 발버둥이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신화가 된 힘. 인류의 갈증과 결핍을 공략해온 조용한 지배자,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K 하이닉스에 전례 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새 생산 라인 투자와 수억 달러에 달하는 EUV 노광 장비 구매 자금 지원까지 제시하며 메모리 확보에 나섰다. 이러한 제안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현재 SK 하이닉스의 가용 생산 능력은 사실상 제로이며 특정 고객에게 배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물량
물량조차 없는 상태다. 제한 대상에는 SK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에 짓고 있는 대규모 팹의 1단계 생산 라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하이닉스는 특정 고객사의 물량이 묶이거나 낮은 가격에 칩을 공급해야 할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빅테크 사사의 올해 총 자본 지출이 약 9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다양한 구조적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힘을 받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 7,300선 부근까지 하락했던 시장이 현재 구간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나 지금 현재 1%가 넘는 상승력으로 돌아갔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0.9%가량 지금 빠지고 있네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지금 방향성 탐색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어떠한 섹터들을 다음 주도주로 우리가 미리 좀 바라봐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한 걸음 쉬어가고 우선주와 스퀘어도 조금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5위권 안에서 눈에 띄는 게 현대차가 7%, 장중에는 두 자릿대 강세까지 나타났습니다. 로봇 모멘텀을 안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로봇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로봇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일단 당연히 그래요? 대장이죠. 네. 지금 뭐 반도체가 한도가 올라오는 동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져가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장주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소부장들이 따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이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분 참여를 했던 기업들이 일단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상용화에 대한 어떤 빠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현대차 관련된 밸류체인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는 이제 하반기 때 공개를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용화까지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상용화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뭐 체조 선수처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전 세계 선두권에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부터 로봇 사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회사가 구글의 딥마인드라든지 엔비디아와의 또 협력 관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감이 높고 특히나 여러 번 제가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로봇 관련된 섹터를 말씀드릴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이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자동차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로봇 사업도 하기 때문에 비교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상용화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틀라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앞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거의 뭐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사실상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다. 그래서 저평가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난 로봇주를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가장 중심적으로는 현대차를 깔아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도 차트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 관련된 밸류체인보다는 역시나 현대차 그룹 관련된 밸류체인이 훨씬 더 강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렌시스라든지 SPG는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현대차 관련된 그룹 현대모백스라든지 현대모비스, 뭐 오린 PTS 뭐 이런 기업들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로봇 사업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표적인 밸류체인들은 일단은 액추에이터 쪽에서 현대모비스인데 이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SPG라든지 아니면 삼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에이스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 오토웨버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현대 오토웨버도 함께 묶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부품사로는 HL 만도, SBB테크와 SOS랩 정도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밸류체인들 종목들을 더욱더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계열사 안에서 로봇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정의를 해주셨으니까요. 전략을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에도 주목받았던 섹터 가운데 하나가 광통신 관련된 섹터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특히나 좀 관심이 사그라들만 하니까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이 광통신의 엔비디아가 진심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광통신 쪽에 사실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네. 지금 이번 주에 나와서 뉴스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제 광통신 관련해서 특히 광섬유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게 바로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광통신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구리선을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구리선은 사실 저항이 좀 센 도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송에 대한 속도의 한계가 좀 있는 것도 있고요. 발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광섬유 같은 경우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속도도 더 빠르고요. 용량도 더 키울 수 있고 발열 문제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I가 확산이 되고 이 성능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게 구리선을 대체할 수 있는 광섬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광섬유, 광통신 관련된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3월 달에도 업체, 인프라 업체 관련된 특히나 광통신 인프라 관련된 업체 두 곳에 거의 한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이슈가 이제 코닝이죠. 광섬유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 코닝 같은 경우도 3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4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업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면 좋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언급 들었던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던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는 코닝을 일단 제가 봤을 때 탑표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기업들 중에 보시려고 한다면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데 테마성이 좀 있어서 위험한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을 선별하실 때 중요한 점들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 경험이 있었던 기업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들 아니면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선별적인 투자를 하셔야 변동성이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대한광통신이 가장 깨끗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거래 관계가 이미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사실 지금 광섬유를 이제 공급 계약을 한 건데 광섬유는 기존의 범용 섬유 대비했을 때 케이블 대비했을 때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캡 아메리카라고 해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미국이 실제로 지금 통신 쪽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한광통신이다. 그래서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안정성을 또 갖고 있는 기업이고 공급 계약, 추가적인 기회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케이블을 깔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뭐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통신 장비 쪽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죠. 뭐 RFH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오이솔루션, 뭐 KMW, 솔리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주들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광섬유, 강통신 관련된 테마가 성장됐을 때는 이런 통신 장비주들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와 함께 광통신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업 가운데서는 대한광통신 언급을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셀사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적자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장의 뷰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ESS 쪽이라던가 생각보다 이제는 더 미래 쪽을 바라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게 좀 나왔는데
어떤 부분 기대하면 좋고 또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네, 탑픽으로 뭐 선정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적자가 나오는 종목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네. 우리가 적자 나온 기업들 중에 그래도 볼만한 종목들은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기업들 보시는 거는 훨씬 좋습니다. 턴어라운드가 나올 때 주가도 대부분 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섹터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고 물론 지금 2월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배터리 셀 3사의 실적을 보면은 대부분 모두 다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죠. 그런데 적자 폭이 줄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했었던 이 전기차 캐즘은 일단 바닥을 찧었구나. 실제로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들어와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안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원유에 대한 수급이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좀 적극적으로 주요국들이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좀 있었죠. 그래서 보조금을 좀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런 보조금 정책들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전기차는 더 판매량이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저점 찍고 이제 올라오는 중이다. 물론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었다는 게 투심을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S 쪽에서의 어마어마한 매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에너지 안보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ESS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요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지금 ESS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ESS는 지금 반도체처럼 굉장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터리 기업들은 일단은 이 ESS에서 수익을 충분히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대부분 다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당연히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SK 오일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정유라든지 화학 쪽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셀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 SDI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을 꼽자라고 하면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항상 한 종목밖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LNF입니다. 네. 일단 LNF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이제 5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이게 지금 5만 원대에서 지금 벌써 20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4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한 3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9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고점까지는 많이 누름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자 부담은 그렇게 없는 상황이고 테슬라 쪽으로 소재를 독점 납품하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테슬라의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4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숫자로 이번 실적 시즌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LFP 배터리 양극재인데 가장 먼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국권에서는 비중화권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중국 소재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LNF 쪽으로 수주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SK온과 이미 공급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한 해가 바로 올해부터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과거 고점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최고가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35만 원을 중장기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서 이번에도 LNF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원전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미국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승인을 가속화한다던가 SMR과 관련돼서 지원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원전과 관련된 방안들을 정부 차원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오늘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원전만이 아니라 좀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말을 앞두고 좀 요새 차익률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여기서 약간은 걱정이 돼서 팔면은 또 월요일날 반등 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흔들림에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도 확실한 기술력과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수주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이 들어갈 겁니다.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 한 10기를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사도 설정을 해야 되고 본격적인 이제 공사에 대한 전략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원전 쪽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AI 쪽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지금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원전이 가장 좋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대부분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가장 최근에 이제 원전 수주전이 있었죠.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단 수주를 따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최근에 기술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추가적인 원전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수주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수주전에서 성공하기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와 수주전에서 체코전에서 밀렸고 그다음에 미국이 하나 더 있는데 미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동안 원전을 건설했던 경험이 없습니다. 설계에 대한 과거 기록들과 그다음에 기술은 남아있긴 하지만 시공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맡길 만한 미국 기업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쪽을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기를 만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손을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보통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한전기술, 한전 KPS, 우진엔텍, 우진 이런 대표적인 과거에 함께 팀이었던 기업들 아니면 원전 수주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원전주는 일단은 빠졌을 때는 일단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이 종목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사실 고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S&T 에너지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신한울 3, 4호기 경쟁에 참여를 해서 입찰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사실 배열해수 보일러라든지 열교환기 이게 뭐냐면 발전소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장치인데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쪽도 지금 LNG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주가 열린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어떤 열교환기라든지 배열해수 보일러 실적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미 이걸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원전 모멘텀까지 붙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분기별로. 그래서 실적도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고점을 뚫고 한번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을 잡는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한 4만 6천 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돼서 기자재 관련 기업 이야기를 해주셨고 조선주들도 최근에 좀 조정이 깊어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조선주들 조정받을 때 접근 괜찮을까요? 네, 일단 조선주도 역시나 구조적인 성장주고요. 일단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과 경쟁하고 있죠. 물론 전체적인 어떤 수출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밀리고 있긴 하지만 기술력은 우리가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지만 이번 달 들어서도 수주가 3, 3 기업 모두 다 수주가 들렸죠.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낙후되어 있는 미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 쪽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일단 수주도 쌓이면서 실적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요. 물론 빅3 기업들 모두 다 좋지만 기자재 중에서는 세진중공업, LPG 탱크에서 전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선원들의 주거공간이죠. 데크하우스도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조선업이 호황을 보이면 결국 이 두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빠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한번 최고가 도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한 2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조정받고 있는 섹터 가운데 어떠한 섹터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일간 9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모, 소외 공포가 커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목표치를 9천으로 상향했고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도 목표가를 일제히 높였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가 78% 급등했음에도 이익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저평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 상향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다. 개인 투자자들은 추격 매수에 나섰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도 적잖은 상황이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130조 원을 돌파하며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공여 잔액 역시 35조 원대를 유지하며 B2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상승 속도가 1999년 강세장 수준으로 가파른 만큼 속도 조절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금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 거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결국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결국엔 상승 마감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의 핵심 이슈는 이제 그동안에 쉬었던 못 오른 업종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 닉스가 장 초반만 해도 약세였습니다. 조정이 나왔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 전자 닉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좀 반전이 됐고요. 네. 삼성전자도 낙폭을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많이 못 갔었던 섹터인 로봇 관련주들과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이쪽 관련된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은 일단 1분기에 대한 실적 장세가 어느 정도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장세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고 여기에 또 어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6월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휴먼 로봇을 이제 공개를 했죠. 그런 점도 좀 시장을 부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인력을 충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나 뭐 감속기를 만드는 SPG나 하이젠 RM이 상승을 했고요. 대기업 연계가 되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유일 로보틱스, SK그룹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상승을 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계열에 있는 종목들도 상승을 했다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의 수급 대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사고, 개인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화요일, 수요일에는 외국인이 이제 올라가면서 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에는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화요일, 수요일 올라갈 때 외국인들한테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 대래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이 팔 때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대결 양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 대한 수급으로만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이 5조 6천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4조 5천억을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한 그런 수급도 반대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기관은 여기에서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을 좀 도와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수급이 얼마만큼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은 팔고 개인이 사고 있고 개인의 주도하는 그런 형국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특징 포인트는 1분기 실적이 이제
많이 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 주까지 1분기 실적을 거의 다 발표를 할 겁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이라든지 방산, 전력주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요인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눈높이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2분기가 추가적으로 1분기만큼 더 좋을까를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향성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못 갔었던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섹터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게임,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까지 매기가 확산이 됐다. 그런 점에서 시장은 고른 키 맞추기 그런 모습들이 형성 중이다라고 결론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업종별로 안에서 또 고르게 키 맞추기가 나타났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가 무엇보다도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요. 장중에 낙폭을 줄이려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7,470포인트 위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다 다시금 상승 전환해줬고요. 1,20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약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세 그렸는데 오늘 외국인이 결국에는 5조 원 가까이 물량을 출해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3조 원대 매수 우위, 기관도 1조 2천억 원 이상 물량을 들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들어와 줬고요. 외국인이 3천억 원대, 반면에 개인이 4천억 원 이상 팔아치우면서 수급 공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1% 가까운 낙폭, 하이닉스가 1%대 오름세 마감 예상됩니다. 문을 닫습니다.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수급의 변동성도 굉장히 컸었고요. 경계감도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게 시장의 힘이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갈수록 더 강하게 지속된다는 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인 채 마감한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시도할 수 있었던 건 SK 하이닉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하이닉스 1.9%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가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이다가 동시호가 상황 속에 조금 더 빠졌습니다. 1%가량 내림세 그리면서 반도체 투톱의 움직임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수출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간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풀 꺾였던 하루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갔고요. 2차 전지 기업들도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조선 관련된 기업들도 섹터 자체가 좀 파란불로 마감을 했다는 게 특징적인데 지금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량이 지난해보다 조금 감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은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조금의 조정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전선 전력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은 대형주는 조금 약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X 일렉트릭이 1% 빠졌고요. 효성중공업도 4%가량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그룹주하면 현대차 그룹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현대자동차 7%, 기아 4%, 현대글로비스도 8%, 현대모비스는 무려 15%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대차의 로봇인 아틀라스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더 놀라운 기술력이 공개가 되면서 여전히 뜨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APR도 8%가량 상승을 보이면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으로는 여전히 분위기가 괜찮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융 지주에서도 오늘은 조금은 눈치 보는 양상이 나타났고 어제 조금 빠졌었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은 일제히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혼조세가 펼쳐졌습니다. 다만 전일 좀 움직임이 안 좋았었던 알테오젠이 오늘도 빠졌다는 점은 아쉬운데 실적 때문에 오늘 좀 빠졌고요. 4%가량 밀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반면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와 같이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의료 관련된 기업 안에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았었고요. 휴젤과 같은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오늘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에비엘바이오, 리가켄바이오사이언스 2%대 상승 나왔고요. 보로노이는 오히려 오늘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렇게 혼조세가 나타났고요. 이와 함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오늘 현대차 그룹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괜찮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 급등했죠.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된 인력을 보충한다, 신규로 뽑는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로보티즈와 SPG도 8에서 10% 강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은 엇갈렸는데 이오테크닉스나 주성엔진을 유진테크는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나왔지만 PSK는 오늘 조금 빠졌고요. 리노공업과 SPSP 그리고 서진시스템도 일제히 조정받았습니다. 다만 전일 이어서 오늘까지도 심택은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8%대 강세를 보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진로봇도 오늘 9%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로봇이었다라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그러한 하루였네요. 네, 이렇게 오늘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켠 채 마감 지었고요. 코스피 지수는 0.11%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 7,498포인트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7% 강세 탄력 가져갔고요. 전거래일 대비 8포인트 오르면서 1,20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강보합권 지켜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장중에 등락이 좀 있나 싶었는데 결국엔 계속해서 올라오려는 흐름으로 집계가 됐고요. 오늘 장중에는 7,511포인트까지 고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출발이 다소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상승 전환해줬고요. 오늘 장중 저점은 1,194포인트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나온 가운데 오늘 현물 시장에서 5조 5천억 원대 매도로 집계가 된 모습이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반면에 4조 원 가깝게 매물을 들였습니다. 기관도 1조 5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805억 원대,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4천억 가까운 물량을 들였습니다. 개인은 외국인과 수급 공방이 나타나는 흐름이죠. 4,7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는 대한전선이 올라왔습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 오늘 주가도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KB금융도 모처럼 리스트 상위에 올라왔고요. 네이버, 삼성물산, 삼양식품까지 리스트에 자리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SPG까지 눈에 띄는 흐름이었고요. 외국인이 파두도 연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양호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외국인의 러브콜 받아갔습니다. 오는 7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임상 3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고요. 이번 주 주가 흐름 양호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안에서 네이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광고나 커머스 분야에서 선방을 하게 되면서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21만 9천 원까지 장중 고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3.6% 강세 그리면서 21만 5천 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까지 현대그룹주들 나란히 기관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기, SK하이닉스까지 눈에 띄는 흐름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결국에 또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또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 파도와 심텍까지 기관의 러브콜 받아갔습니다. 심텍의 경우에는 최근 기관이 4월 중순부터 꾸준히 순매수하는 흐름이 눈에 띄고 있고요. 소캠 등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 실적 급증세 나타날 것이란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까지 기관의 러브콜을 받아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장중에 80만 원 선을 되찾는 모습 나타났고요. 80만 6천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인 삼성의 미래 전략실에서 어제 로봇 사업에 고삐를 잰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었고요. 12% 급등 흐름 연출했습니다. 78만 4천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몰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는 로봇을 선정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오늘 받들었다 해도 과연이 아닌 섹터인데요. 지금 양산형 아틀라스의 영상이 공개된 뒤에 그 훈풍과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퍼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마치 기계체조 선수처럼 여러 가지 고난도의 행동을 한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시각도 점점 더 좋게 바뀌고 있는 듯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6월에 빠르면 미국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로봇 관련 기업들에게는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그러니까 9%가량의 풋옵션 기간이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풋옵션 기간이 다가오게 된다면 만료가 된다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미국 상장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미래로봇 추진단에 대한 인력 확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삼성전자 또한 로봇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구나라는 시장의 해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로봇 기업들이 날아올랐던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선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개발을 하는 미국 기업인 아이렌에 2조 9천억 원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선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돋보였습니다. 특히나 아이렌과 함께 최대 5기가와트시와 관련된 AI 그 전력망 자체를 공사를 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확충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오늘 전선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희비가 엇갈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재룡전기라던가 대한전선과 같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전력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만 LX 일렉트릭과 같이 상대적으로 컸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을 중심으로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다는 점, 전선 섹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시죠. 세 번째는 편의점입니다. 오늘 편의점 관련된 기업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비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점포 구조조정의 효과로 실적이 개선된 게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요. 실적 발표를 된 기업들을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GS25 같은 경우에는 23% 급등했고 CU 같은 경우에는 68%나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대형점, 특화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잡았고요. 새로운 증설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제표상의 건전성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편의점,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이 소외된 장에서 다시금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금요일 국내 증시 정규장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도 꼼꼼하게 알차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팀장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어떤 점들 보고 계십니까? 미증시가 전날에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제 밤에 진행이 되는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개 매크로적인 지표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 4월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을 발표를 합니다. 예상보다 양호하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 자체는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연준 의원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동결을 계속 강화를 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길게 끌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어떻게 보면 인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좀 장기화가 되는지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패스워치 관련돼서는 지금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이 5월에 만약에 취임을 한다라고 하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이란 종전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군사적 행동이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어졌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면 주말에 어떻게 보면 결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해 이제 7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29%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괴리율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많이 이제 코스피에서 이게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올라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갔었던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는 반등을 할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배경도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위한 서막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시장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적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고 시장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결론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전이 역시나 키워드. 이 종전 기대감에 찬물을 좀 끼얹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주말에 이 전쟁 관련해서 좀 마침표가 찍혀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출발부터 힘 좋았습니다. 막판 스포트까지 나와줬는데 다음 주에 좀 다른 흐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시해 드릴 종목은 이제 로봇 관련된 자동차와 로봇과 물류 쪽 관련된 현대 글로비스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6월에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시가총액 자체는 60조에서 100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높은 단계, 맥시멈으로 100조라고 예상을 해보면 거기에 지분을 11% 정도 현대 글로비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조 이상의 이 상장 수익에 대한 취득을 할 수가 있는 점이죠. 그런 점도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룹 B계열 사업의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원래는 이제 현기차에 대한 이 관련된 매출이 많았지만 이제는 B계열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사업 부분으로 봤을 때도 물류 부분 컨테이너가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해운 부분과 무역 쪽, 특히나 무역의 알루미늄 트레이딩이 최근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면서 동사에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고차 관련된 부분까지 사업에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이하라고 하는 수준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다라는 점은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참고로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 봤을 때도 계속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뭐 가집계로 제가 확인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9% 상승을 하긴 했지만 25만 원에서는 밑에까지도 뭐 매수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이 30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는 23만 8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용 모델 작동 영상을 공개한 이후로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까지는 확실히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목표가 30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 23만 8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5만 2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좀 기억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8,000선 언저리까지는 갔다가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수는 상방이 조금 열려져 있는 상태고 코스닥으로 매기가 좀 돌아간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 다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보다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종목 장세에 다시 잘 대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